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대선 국면이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장동이라는 말을 언론 보도에서 듣기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검찰 수사는 아직 이재명 대표를 기소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환 통보가 마지막 수순이 되는 건지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성남FC 관련해서 이 대표 소환해서 조사한 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검찰이 또 야당 대표를 부른 걸 보면 좀 마음이 급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검찰은 일단 10일에는 성남FC 의혹 사건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27일에는 대장동 의혹 사건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 검찰이 이 대표를 이처럼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검찰 수뇌부의 결단이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지만 아직 매듭이 져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FC는 4년, 대장동은 1년 넘게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전 정권이 뭉갠 수사를 할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 주요 의혹을 이번에 한꺼번에 사법 처리를 하기로 수뇌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단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들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론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미 이 대표의 측근 여러 사람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나왔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에서 대장동 위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수천억대 부당이익을 얻게 된 그 본류를 조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결국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이던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려 수천억 원대 이익을 준 배임죄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 모두 이미 하급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져 이 대표도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대장동 팀에게서 수억 금품을 받은 혐의도 캐물을 방침입니다. 자, 뭐 따로따로 하긴 어려울 테고요. 기소한다면 성남FC 사건과 묶어서 함께 하게 됩니까? 네, 검찰은 일단 성남FC와 대장동 사건을 한꺼번에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성남FC는 최소 수십억 원이 넘는 뇌물 사건, 대장동 역시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인 만큼 예. 두 사건 모두 영장을 청구할 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 측이 야당 탄압 주장을 계속할 수 있어 검찰 수뇌부는 중앙지검과 성남지검에 있는 사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성남지청 그 출석 장면을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좀 상당히 이제 부담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는데 이번에 소환에 응할까요? 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번 성남FC 소환 조사 때도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만큼 이번에는 아예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을 거부할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자, 27일이면 설은 지나서 그러나 1월이 가기 전에라는 뜻일까요?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